자, 방송합시다. 방송합시다. 4월 11일 조선일보입니다. 일면 기사는 잠깐만요. 뭐 광고죠, 왜 이렇게 많아? 자, 일면 기사는 문재인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강행, 안철수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처리하겠다. 이게 사드 관련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두 사람을 인터뷰한 모양인데, 예를 문재인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고, 사실 그 사드는 필요하면 배치하고, 다만 이제 박근혜가 정면으로 무시했던 절차적 정당성을 이제 그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안철수의 경우에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다른 게, 작년에는 안철수는 그 사드를 반대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상태였는데, 이번에 대선 이제 시즌 들어오면서 입장을 이제 손바닥 뒤집어 바꿔가지고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하겠다는 그 얘기는 성주 주민들하고 그 협의된 것이 아니냐라고, 협의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그 질문을 씹고 나가기도 했고요. 그 짤이 저한테 있습니다. 잠시만요. 보여드릴까? 짤 어딨지? 여러분 잠시만요. 이 짤입니다. 4월 10일날 인터뷰니까 이제 어제, 바로 어제예요. 인터뷰인데, 그 사드는 성주 군민하고 이제 동의가 안 된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TV조선이네 또. 근데 거기 대해서 또 이제 그 19절을 가는 걸 보면은, 기자들은 또 안철수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기자들은 좋아할 리 없지, 저렇게 싣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 기자들한테 안철수가 뭐 역같이 돼야 된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냐면 나도 기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그 안철수가 이제 저런 식으로 그 사드가 그게 상징적이든 아니면 뭐 실질적이든 간에 저게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국민들이 어떻게 원한다 아니면은 대답을 원한다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 독단적으로 이제 포퓰리즘을 따라가겠다는 게 안철수의 이제 지금 현재 주소다. 사실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 누굽니까, 그 홍준표나 이제 이런 사람들 표가 거의 사실상 나가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끌어올려 그러는 안철수의 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드를 그 배치하겠다고 해야지 안철수한테 표를 줄 거니까요. 지금 중간에 붕 뜬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자, 트럼프 습근평 단둘이 상당 시간 북핵 밀담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북한하고 전쟁 난다는 이제 루머가 좀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걱정할 필요는, 많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유승준이 그 한국 오고 싶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전쟁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면입니다. 4월 27일 북폭설 주한 미국인들 대피 준비 안에 가능성 희박. 어, 미국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려 그런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 이제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대피시키거나 그런 징후가 보이면은 우리가 진짜로 걱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있는데, 뭐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 있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북한 정권 교체할 목표는 없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중국이 이제 압록강 쪽에 이제 군대를 배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3회님이다. 보름 새 3배 뛴 안철수 4가지 표심 변수가 동시에 맞물린 효과다. 안철수 띄워주는 기사입니다. 안철수 띄워주는 기사입니다. 총선 후 지지율 1위였던 안철수 반기문 뜨자 반토막. 심상정이래. 반기문 황교안 불출마와 안희정 탈락 후 다시 급등. 사실상 이거는 안철수의 지지 세력이라는 놈들이 원래 이제 안철수를 지지하는 놈들이 아니고 국민의당이나 안철수처럼 이제 딱 그거죠. 딱 그겁니다. 기회주의자 같은 놈들이다. 유권자 관심은 복지 적폐 청산보다는 경제 안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구독자 상대로 했을 테니까 뭐. 3회입니다. 문재인 나는 준비된 후보다. 40석 후보가 뭘 할 수 있겠냐. 요 그겁니다. 아까 이제 일면에 문재인하고 안철수 인터뷰했다는 그 기사입니다. 자, 그 다음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하면 1명은 임금은 3년간 정부 지원이다. 문재인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공약 이야기입니다. 자, 요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정권 연장 대리인이다. 자, 오면입니다. 안철수 나는 유능한 후보 편가르기 정치와 싸우겠다. 사실 지금 저희 편을 많이 가르고 있는 거는 안철수인데. 육면입니다. 선거법 족쇄 풀린 홍준표 천하대란 현장에 뛰어들 것이다. 홍준표가 그거 했죠. 도지사직에서 내려오면서 고삐가 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승민 도지사 사퇴 꼼수 홍준표 사드 밟았군. 안철수 그들과 연대 못한다. 참 기묘한 게 유승민이 무능의 유승민, 무능의 유승민이 무능이라 그러는 거는 옛날에 비서실장인가 아무튼 할 때 이제 최순실을 몰랐다 그런 것 때문에 무능이라고 내가 비껴서 부르는데, 아무튼 무능의 유승민이 지금 오히려 되게 역설적으로 그냥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 사람은 더럽거나 못됐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애초에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표는 많이 못 얻을 것 같아요. 표는 엄청 많이 못 얻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엄청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대선판이 좀 개판이니까 그 속에서 유의자적하고 있다라는 게 내 생각인데, 아마 다음 대선 때나 그렇게 될 때는 좀 나름대로 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탈당한 것도 잘한 거고 사실. 파빈입니다. 최순실 트라우마 국민연금 대우조선 지원 주저. 국민연금 넘어가겠습니다. 신면입니다. 현충원에서 추모 대신 원샷 추태. 주말 20만 몰린 벚꽃축제. 돗자리 깔고 술판 고성방가. 멋진 나라다. 12면입니다. 이게 뭐야? 불에 그을린 채 나타난 일조같이 후민정음 상주본. 요 얘기는 오래된 이야기인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 까먹어 버렸어요. 소장 여부 논란, 고소적 판매상, 베이키씨 사진 전격 공개. 아무튼 지금 이 후민정음 상주본이라는 걸 두고 상당히 지금 많이 상황이 좀 엉망입니다. 한번 전후 사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회입니다. 제네시스 에쿠스까지 국토부 리콜 통보. 현대차 내부 고발자 제기 의혹. 32건 중 총 7건 제작 결함 확인. 전교조 까는 이야기 하나 있고요. 뒤에 얘기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스포츠면도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승준 온다 그랬습니다. 스포츠면 얘기는 아닌데, 유승준이 온다는 거는 전쟁이 안 터질 것이다.
자, 34면 오피니언입니다. 국내 여행 좀 가라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문화부 차장이 쓴 글인데, 사실은 뭐 국내 여행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중국 관광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는 부당하다 하지만 분노는 답을 주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 관광 경쟁력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위기에 쓰러지지 않을 맷집도 키워야 한다. 어느 한 나라만 바라보고 관광 산업을 키웠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 말 되게 마음에 드네요. 어느 한 나라만 바라보고 관광 산업을 키웠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 말 되게 마음에 드네요. 평소에 나도 이제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했었었는데, 자, 5구 선택과 한미 관계라는 김대중 씨 칼럼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까운 김대중 씨. 보전 이렇습니다. 무서운 현실주의자 트럼프 반미 외치며 대북 제재 안 하면 한국에서 손 떼는 극단 택할 수도 있다. 미중 밀약이나 일본 재무장 때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 떨어지게 돼. 대선 선택이 이런 상황 고려해야. 사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가장 많이 떨어뜨린 건 박근혜였지. 박근혜였습니다. 35면입니다. 신산업공상을 파하라 라는 조선비즈 대표가 쓴 칼럼이 또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산업공상은 아닌데 기술자들이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상인들이, 아니 뭐 상인들도 이제 그 진짜로 이제 자본을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그 중소상인들의 격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요 글의 주제는 뭐냐면은, 제목은 좋아 보이는데 사실 주제는 대기업 밀어주자 그런 얘기예요. 미우나 고우나 글로벌 대기업은 현대 국민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체이자 가장 크고 견실한 고용 창출 기관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안 하고 있죠, 고용. 남한 대비 절반 면적의 인구는 16%인 800만 명의 스위스가 보유한 세계 500대 기업은 2016년에 한국 같은 15개이다. 아직도 배고픈 한국 경제가 전진하려면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라는 게 조선비즈 대표의 글입니다. 뭐 조선일보가 그렇죠. 이제는 가짜치도 않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선제 타격보다 미국 대북 정책 유턴 더 주목해야. 기득권과 대결이란 문재인 편가르기 끝낸다라는 안철수. 박빙 대선 이기고 보자는 포퓰리즘 참고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기사들이 있고요. 조선 경제는 뭐 별거 있겠나 싶어요. 얘들은 원래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효과 빼면 코스피 1900선이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편중돼 있다 많이,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 소식 때문인가?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다 내렸고, 야, 주식이 전반적으로 다 내렸네요. 전반적으로 거의 다 내렸습니다. 보자, 오늘의 운세 90년생 평정심을 찾도록 한다. 조선일보 보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건가? 자, 이걸로 조선일보 브리핑 끝입니다. 이제 한국일보 보죠. 잠시만요, 여러분.